옛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 변두리의 대저택. 이곳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윤씨 부인. 절세미인이었다. 고운 피부는 비단결 같았고 작은 얼굴에 자리한 눈매는 가늘고 길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래전부터 병약하여 늘 방 안에서만 지냈다. 어린 윤씨 부인을 부인으로 맞이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남편인 이 장군은 전장에 나가 몇 해째 집을 비운 상태였다. 조선의 장군으로 충직했으나 그만큼 가정에는 소홀했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마님과의 정은 깊어질 틈이 없었다. 그렇게 남자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혼자 남겨진 마님은 점점 몸이 쇠약해졌다. 식음을 전폐하고 한낮에도 기운 없이 방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다. 그런 마님의 곁을 지키는 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칠성. 머슴이었다. 덩치는 컸다. 어깨는 떡 벌어졌고 팔뚝은 굵었으며 손은 크고 거칠었다. 그와 반대로 말수는 적었다. 시선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었고 항상 묵묵히 부리는 일을 해낼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침묵 속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마님은 알 수 없었다. 그가 너무도 순종적인 머슴인지 아니면 묘한 기운을 감춘 사내인지.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졌다. 그날도 마님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웠다. 귀마저 멍했다. 어깨부터 손끝까지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몸이 더 나빠진 걸까? 가냘픈 손으로 창틀을 짚었다. 그러나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다. 그때였다. 마님. 거친 손이 그녀를 받쳤다. 확실히 거칠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힘이 단단했다. 그러나 그 손은 생각보다도 더 따뜻했다. 단단한 가슴과 강한 팔이 마님의 몸을 감쌌다. 마님의 숨이 멎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머슴의 단단한 육신이 그대로 닿아 있었다. 특히 그의 한 부분이. 거대한 그것이 그녀의 아랫배 부근에 느껴졌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다. 몸이 굳었다. 아니, 굳어야 했는데. 이상했다. 마님은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느낌을 계속 느끼고 싶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 거라. 그러나 몸이 떨렸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칠성은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 항상 무표정하던 얼굴에 지금은 이상한 웃음기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일부러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 마님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머슴이 떠나고 나서도 그녀의 몸에는 여전히 그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마님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손길, 그의 몸, 그가 내뿜던 그 묘한 열기. 그 느낌이 자꾸만 떠올랐다. 밤 깊은 시간, 마님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희미하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미소 짓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님은 점점 건강해졌다. 식사를 거르지 않았고 창밖을 바라보던 시간이 길어졌으며 한동안 나서지 않던 마당으로까지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이상한 것은 마님이 점점 더 칠성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
칠성을 불러라. 어느새 마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다. 이유는 찾기 나름이었다. 문이 삐걱거려서, 방 안이 서늘해서, 새로 깔 이불을 가져와야 해서.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그를 보고 싶었다. 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의 커다란 손이 눈앞에 있기를 바랐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던 묘한 열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다. 마님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마님, 부르셨습니까? 칠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흐려졌다. 칠성은 변함없이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마님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그의 미소가 알고 있다. 이 사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칠성아. 마님은 낮게 속삭였다. 칠성이 한 걸음 다가왔다. 말씀하시지요, 마님. 내가 요즘 이상하다. 어찌 이상하시다는 것이오? 너를 찾게 된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너를 보고 싶어진다. 너를 자꾸 떠올리게 된다. 칠성은 대답 없이 마님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깊었다. 칠성아. 네, 마님. 말씀하시지요. 가까이 오너라. 칠성의 입가에 다시 한번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씩 마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바로 눈앞에서 멈춰 섰다. 이제 무엇을 하시겠소, 마님? 마님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의 커다란 것이 눈앞에 있었다. 이제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마님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을 내밀어 칠성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다. 단단했다. 거칠었다. 그러나 따뜻했다. 마님, 칠성이 낮게 불렀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손끝을 움직였다. 칠성의 손등을 따라, 손목을 따라, 그리고 그의 넓은 가슴 위로. 촉감이 달랐다. 부드럽지 않았다. 단단하고 뜨거웠다. 마님은 그 순간 자신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칠성아. 내가 참을 수 없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손끝을 천천히 더 아래로 움직였다. 그 순간 칠성이 그녀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다. 마님이 숨을 들이마셨다. 칠성의 손은 컸다. 그의 손에 쥐어진 그녀의 손목은 너무도 가녀려 보였다. 그러나 그는 강하게 움켜쥐지 않았다. 다만 멈추게 했을 뿐이었다. 마님. 그 이상은 돌이킬 수 없소. 마님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칠성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칠성아. 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면? 칠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그녀의 손목을 풀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러나 그 바람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마님은 달라졌다. 아니, 이미 그날 밤부터 달라져 있었다. 한 번 선을 넘은 순간 그 욕망은 끝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면 마님은 더 이상 혼자 잠들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한 번 닿았던 남자의 온기를 기억했고 그녀에게 들어온 거대하고 단단한 감각을 잊지 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밤만 되면 칠성의 그것이 그리워 미칠 것만 같았다.
마님이 그를 찾으면 그는 언제든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가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서 주고받았다. 수십 일간의 밤을 함께 했음에도 낮이 되면 모든 것이 달랐다. 칠성은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다. 하루 종일 마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님을 향해 단 한 번도 먼저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마님은 마루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단단한 어깨, 땀에 젖은 목덜미, 그리고 밤이 되면 자신을 품어주던 그 손, 그런데도 그는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다. 그게 마님을 애타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마님은 일부러 침방에서 쓰던 비단 수건을 마당 한가운데 떨어뜨렸다. 칠성아. 그녀가 나직이 부르자 머슴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마님, 저것 좀 주워 오너라. 칠성은 아무 말 없이 수건을 집어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마님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가 수건을 건네기도 전에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칠성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칠성아. 너는 대체 왜 이러느냐? 제가 무엇을 말입니까? 밤이면 나를 안으면서 낮에는 왜 이리도 멀리 있는 것 같으냐? 칠성은 말이 없었다. 마님은 그의 손을 더 꼭 붙잡았다. 대답해라. 칠성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낮에는 그래야 하니까요. 왜 그래야 하느냐? 칠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야 밤이 더욱 간절해지니까. 마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에게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그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님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낮에도, 밤에도 그녀는 칠성을 원했다. 이제 머슴을 찾는 것은 더 이상 핑계가 아니었다. 그녀가 부르면 그는 언제나 왔다. 그리고 그가 올 때마다 마님은 더욱 깊이 그에게 빠져들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곁에 없으면 견딜 수 없었다. 처음엔 그의 거대한 물건이 주는 쾌감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그의 품이 너무나도 좋았다. 매일 밤 그의 품에 안겨 잠에 드는 것이 익숙해졌고 그가 없는 삶은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곧 장군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님은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불렀다. 칠성은 말없이 다가왔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러나 오늘 밤의 온도는 달랐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지만 마님은 이상하게도 불안했다. 칠성아. 내 어찌해야 하느냐? 칠성은 그녀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마님은 그의 품에서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나는 이제 너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칠성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등을 쓸었다. 그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마님,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마님은 얼어붙었다. 칠성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마님은 그의 품에서 얼굴을 들어 올렸다. 칠성아, 너 지금 무슨?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장군 어르신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님이십니다. 마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칠성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쓸었다. 너무 깊이 빠지시다. 나중에는 더 아프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마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관계였다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칠성아. 제발, 나를 떠나지 마라. 칠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마지막으로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칠성은 더 이상 마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장군이 돌아왔다. 마님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칠성은 떠났다. 그리고 마님은 오랫동안 그 손길을 잊지 못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한 번 피어난 불길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하였고 한 번 몸에 밴 열기는 평생을 두고 남는다 하였다. 그리하여 마님은 몸은 다시 예전의 자리에 있었으나 마음만큼은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하였다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그릇된 일이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롯이 듣는 이의 몫이라 하였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